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파이썬 튜플 세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튜플이나 세트, 튜플, 세트 굉장히 간단한 자료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생각보다 그 문제 난이도 안에서 어떤 특정 커맨드 코드에서 일부분 사용이 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일에서 여러 단어를 읽어드리고 콤마는 다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만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소문자로 출력하는 예제를 잠시 러프하게 살펴봤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저희의 중간고사 예상 문제 중에도 될 수 있는 파일에서 중복되지 않는 단어의 개수를 출력하는 예제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 영상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걸 정말 파이썬에서 구현할 때에는 각각의 기능이 각각의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각의 커맨드를 심지어 해석할 때에도 그 커맨드를 최대한 작은 아토믹 단위로 나뉘어서 그때그때 어떤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눈으로 프린트문을 출력해서 그때그때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 예제는 데이터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면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처리까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기본 경로를 import os.cwd라는 명령어로 통해서 다음과 같이 찾아냈고요. 사용자마다 기본 경로는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요 밑에 proverb.txt를 생성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파워포인트 저희 강의 슬라이드에는 다음과 같이 18개의 단어들이 콤마 구분자로 separation과 같이 되어 있지만 역시 저는 데이터 파일조차도 처음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최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딱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proverb.txt로 분해를 해서 컴퓨팅 사고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roverb.txt 파일을 읽어드리고 이 읽어드린 다음에 각각의 단어에서 의미 있는 중복이 되지 않는 영어 단어만 추출을 해서 그거를 중복이 되지 않으니까 집합 즉 파이썬에서 집합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그 집합에 몇 개의 단어, 의미 있는 단어가 있는지 출력해주는 예제를 완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콤마는 다 제외하고 소문자로도 바꾸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눈에 보이도록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스텝 1, 그죠? 스텝 1. 엄밀히 따지면 사실 스텝 1은 여기는 이제 스텝 2가 되겠죠. 스텝 2가 되고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스텝 1이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일단은 인풋, 그죠? 인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3살짜리 동생처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희가 입력하는 파일 이름을 바탕으로 기본 워킹 디렉토리에서 그 파일을 찾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스텝 2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스텝 2에서는 이 부분이겠죠? 스텝 2에서는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가 가능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에서 찾아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텝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스텝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스텝 3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프린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입력 받는 부분은 딱 두 줄이기 때문에 사실 함수로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분들은 플립트 러닝을 하시면서 요 인풋을 사용자 정의 함수로 새로 꼭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같은 경우도 너무 간단해서 두 줄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로 새로 꼭 만들어 보세요. 그죠? 네, 그래서 분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요 예제는 이제 베이직 기초가 돼요. 근데 향후 요거를 이제 어드밴스드 서브젝트로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꼭 구분을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고사 때에는 이 문제를 모듈과 패키지로 변경을 해서 어사인먼트로 제출하는 거를 캔디데이트 문제로 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봐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스텝 1 인풋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을 받는 기능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모듈로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제공을 해드렸죠. 프로세스 부분. 그래서 이 프로세스 부분 엄밀히 따지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 부분이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에서 통으로 읽어와가지고 그 통으로 읽어온 거를 스플릿 해서 잘라내요. 그 잘라낸 것을 그대로 모두 월즈2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 월즈2에서 각각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드린 거를 이 프로세스 함수에다가 넘겨가지고 구두점을 제거하고 그죠? 소문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만 걸러내고 소문자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final words라고 하는 요 빈 집합 자료 구조 안에다가 계속 포문을 돌면서 add를 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 결과가 final words라고 하는 집합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의 length와 그것의 최종 출력값을 저희가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예상 문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그 워드 파일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측면에서 노트 필기하고 워드 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중간고사 예상 문제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개. 그 다음에 모듈 만들기. 요게 이제 중간고사 예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어사인먼트식이나 퀴즈 형태로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듈을 만드시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패키지 생성 및 그죠? 대표가 되는 py 파일에서 main.py 파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성공적으로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예상 문제 부분 점수 예를 들면 부분 점수표는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3개 만들었는가? 그죠? 사용자 함수별 함수 기능별이죠. 엄밀히 따지면 모듈을 구분하고 잘 실행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잘 생성했고 main.py에서 잘 실행되는가 등등으로 제가 최대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왔다고 0점이 아니고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각 단계를 최대한 고민하고 한글로 혹은 플로우 차트로 혹은 슈도 코드화로 흔적을 생각의 흐름을 남겼는가? 근데 아무렇게나 남긴 게 아니고 생각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남겼는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보시고 최대한 스스로 생각한 흔적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고사 예상 문제 부분표를 제가 만들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최대한 모든 학생이 정말 혹시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배웠었던 다양한 자료 구조,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의 개념,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 개념, 그리고 또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를 파일로 읽혀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컴퓨팅 사고 측면에서 분해하고 처리하고 출력해주는 요 전체적인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될 수 있는 예제 있잖아요. 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다 기본 문법부터 해서 로지컬한 게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사고 기반 대표적인 예제를 최종 점검함으로 인해서 중간고사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1, 그죠? 2, 3 꼭 열심히 해놔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그 컴퓨터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단어를 구두점을 제거하고 소문자로 만드는 이 프로세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에러 없이 잘 타이핑하고 진짜 에러가 없는지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서 메모리에다 잘 넣어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제가 final words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비어있는 집합 자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1에서 일단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파일을 읽기를 원하는지 기계가 물어보고 저희가 proverb.txt라고 입력을 제대로 하면 그 파일 이름을 fnames라고 하는 데 저장을 해서 그 fnames라고 하는 파일을 워킹 디렉토리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read 모드로 즉 read only예요. read write가 아니고 읽기만 해가지고 읽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수정은 안 되고 읽어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로 읽어서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그 변수 안에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각각의 변수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를 꼭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그냥 전체 타이핑하고 결과 내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앞서 비디오에서 설명드렸지만 코드를 쪼개가지고 각 줄 코드도 역시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만 일단 만약에 실행을 해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가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F5를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괜히 타이핑했다가 오타 나올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학생분들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에러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없구나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진짜 변수들이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요 변수는 지금 비어있는 집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왕이면 이 final words의 데이터 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final words라고 하는 변수는 비어 있고 아직 데이터 자료 구조형은 set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names라고 하는 거 안에는 proverb.txt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고 그 데이터 구조는
예를 들면 string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특정 proverb.txt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이 파일은 뭐 이름이 요거고 인코딩은 이렇게 돼 있고 모드 즉 내가 읽기만 할 수 있냐 읽고 쓰고만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로 내가 파일을 체킹해 보면 얘는 파일을 가리키는 그런 데이터 구조의 클래스구나. 요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스텝 1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부분만 이제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주석을 없애고 저희가 스텝 2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저희가 읽은 파일에서 오리지널 월즈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와서 이 오리지널 월즈를 스플릿을 해요. 그럼 교수님 이 오리지널 월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자, 궁금하시죠? 그럼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스텝 2까지 실행을 해볼 거면 이렇게 스텝 3 부분은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F5를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입력 파일을 proverb.txt라고 했는데 입력을 받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리지널 월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봤더니 여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딱 두 개의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 놨잖아요. 이 두 개의 travel 하고 help만 들어있죠. 그래서 오리지널 월즈에는 이런 식으로 travels, help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중요한 거는 스플릿을 하게 됩니다. 자, 스플릿을 한 결과 이 월드2는 뭘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travels, help 사이에 콤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콤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콤마가 있죠. 즉 메모장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역시 기계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요 콤마는 없애버리고 travers하고 help만 중복이 되지 않고 소문자로 해서 final words라고 하는 비어있는 집합 자료 구조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포문을 돌면서 요 words2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낸 거를 process라고 하는 함수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의 인수에 하나씩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이 데이터가 알파벳이면 아웃풋에 더해주고 그게 아니면 제거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콤마는 사라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걸 반복을 하다가 소문자로 변경을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콤마는 사라지고 travers하고 그 다음에 have라고 하는 단어만 final words에 에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F5를 눌러서 수행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에러는 없고 그리고 각각의 결과가 각각의 변수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프린트문을 이 상태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 안에 정말 데이터가 그 중간중간에 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콘솔에서 꼭 이렇게 변수 이름을 타이핑 하셔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각각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컴퓨테이셔널 띵킹 프린트문이죠. 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roverb.txt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넣어서 사용된 개수는 2 하면서 travel, help라고 하면서 최종 결과가 final words에 중복이 되지 않고 소문자로 해서 집합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final 그죠? words 라고 하는 거를 해보시면 역시 집합 데이터 구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proverb.txt를 원래 예제처럼 꼭 18개로 확장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컴퓨테이셔널 띵킹 모든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생각한 모든 흔적을 개인 노트와 그 다음 개인 노트 사진 찍은 거 파이썬에서 실습한 콘솔뿐만 아니라 소스 오리지널 본인이 타이핑한 거의 모든 흔적을 워드 파일에다가 일단 붙여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고사 예상 문제는 미리 하나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거 꼭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플립트 러닝과 중간고사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꼭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고 꼭 컴퓨테이셔널 띵킹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적을 노트에 남기시고 그 노트에 남긴 것도 사진 찍어서 워드 파일에 붙이시고 특히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마지막 단계인 알고리즘 한글로 작성하시든 플로우 차트든 뭐 파이썬 슈도 코드든 하신 다음에 역시 파이썬 그 빈 파일에다가 코딩하시고 주석을 꼭 충분히 달아주세요. 주석을 충분히 달으시면서 그 각각의 주석을 한글로 작성하실 때 본인이 진짜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꼭 체킹하시고 콘솔에다가는 각각의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곧 중간고사니까요. 꼭 이 예제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